멈춰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당장 멈춰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신을 위한 경고예요. 이번 토요일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제가 비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토요일을 어떤 막연한 영적인 시기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바로 이번 토요일입니다. 다가오는 그 토요일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그날은 이미 공기 중에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비켜가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 중 하나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를 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나 내부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그런 사명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이번 토요일에 당신을 향해 오는 것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일에 완전히 허를 찔리지 않도록 여기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징후들과 그것들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돌파구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빠지게 되는 바로 그 패턴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들이 손을 뻗어온 것에 가장 근접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취약해지는 바로 그 패턴 말입니다. 당신은 이번 토요일에 다가오는 것의 본질과 그것이 왜 적수의 얼굴을 하고 도착하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저는 당신의 삶에 직접 무엇인가를 선언할 건데,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밤 이 정확한 시간, 당신 여정의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을 찾아온 이유라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의 모든 층위가 중요합니다. 단 하나의 층위도 장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소리내어 말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몇 주 동안, 어쩌면 더 오랫동안 그것을 느껴왔어요. 분명한 원인이 없는 어떤 압박감 같은 거죠. 당신은 말이 안 되는 시간, 새벽 3시, 3시 17분, 3시 33분, 에 잠에서 깨어 눈을 뜬 채 누워있고 두렵지는 않지만 인지하고 있어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아침, 아직 아무것도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느끼는 그런 인지입니다. 당신이 정확히 불안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 경계하고 있어요.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향해 자리를 잡을 때 그 바늘이 경계하는 그 방식으로요.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의미를 가져요. 그 의미를 말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이 예전엔 완전히 편안했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갈등 때문이 아니에요.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도 아니죠. 당신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멀어진 느낌이에요.
더 이상 당신의 주파수와 맞지 않는 것처럼요. 예전에는 영양분이 되는 느낌이었던 대화 속에 앉아 있는데 이제는 육체만 있고 정신은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예전엔 말을 하던 사람이었던 방 안에서 조용해지죠. 그리고 당신은 은밀한 시간들 속에서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당신이 냉담해지거나 단절되거나 영적으로 메마른 건 아닌지, 당신 안의 생명이 당신이 걱정해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어요. 당신은 냉담한 게 아닙니다. 단절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징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직 완전히 보지 못하는 한계선을 넘어설 때 일어나는 가장 지속적으로 오해받는 현상 중 하나예요. 세 번째 현상이 있어요. 당신은 희미한 모습들을 보아왔어요. 너무 빠르게 왔다가 사라져서 나중에 거의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의 명료함이죠. 평범한 오후의 한가운데 어떤 거대한 것이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 무언가가 곧 바뀔 것 같다는 느낌, 당신이 아무도 완전히 목격하지 못한 조용한 신실함을 통해 수년간 붙잡고 있었던 그 시기가 침묵이 암시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느낌. 당신은 가슴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는 그 느낌이 사라지며 하루의 남은 시간을 그 느낌을 다시 붙잡으려 애쓰며 당신이 그것을 상상한 건 아닌지 갈망으로부터 만들어낸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당신이 상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세 번째 징후였어요. 네 번째가 있어요. 방해가 더 커졌어요. 특히 당신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기 직전의 시간과 분들 속에서요. 기도하기 전에, 당신을 중심으로 세워주는 침묵 시간 전에, 당신의 손이 하도록 만들어진 그 일을 하려 앉기 전에요. 산만함이 찾아오고 낙담이 일어나며 한 목소리, 그리고 그것은 결코 크지 않고 항상 조용하며 항상 방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들리는 그 목소리가 당신은 뒤처졌고 너무 늦었으며 당신이 들어가야 할 창문은 이미 닫혔고 당신을 위해 준비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시간들의 어떤 밤들에는 당신은 그것을 믿었어요. 당신은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왜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크게 들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이름 붙이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표시된 느낌을 받아왔어요. 거만한 방식이 아니라 무거운 방식으로요. 자신의 삶에 놓인 것이 진실하고 의미 있으며 아직 완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게가 내부로부터 자신을 누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무게는 선물이기도 했고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기에 의미 있는 것을 지고 다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외로운 경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주변의 그 누구도 당신이 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시도해 봤을 때 당신이 말하려던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사이의 거리를 느꼈기 때문이죠. 저는 당신을 봅니다. 이 다섯 가지 징후들, 이른 시간의 경계심, 낡은 주파수들로부터의 거리, 임박한 변화의 희미한 모습들, 신성한 순간들 직전에 일어나는 방해, 그리고 표시되지 않은 부르심의 무게. 이것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언가가 옳다는 확인입니다. 그것들은 한 사람이 수렴점에 접근할 때 느껴지고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명과 시기가 만나는 그 순간, 당신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당신을 위해 정해진 그 순간이죠. 저와 함께 숨을 한번 쉬어요. 그 말이 내려앉도록 하세요. 그것들이 이름 없이 이것들을 짊어져온 당신의 그 부분에 도달하게 하세요. 만약 그중 단 하나라도 당신 안에 내려앉았다면, 지난 몇 분 동안 어딘가에서 당신의 어깨가 내려앉았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름 붙여지는 것에서 스스로를 알아보았다면, 저는 당신이 댓글에 숫자 8888을 입력하길 바랍니다. 지금요, 한 문장 더 나아가기 전에요. 888. 그 숫자는 넘침의 주파수를 지닙니다. 그것은 그릇이 원래 설계된 용량을 넘어 채워졌을 때
준비가 완료되고 쏟아붓는 시기가 시작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방금 묘사한 것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 숫자는 오늘 밤 당신의 것입니다. 88888을 입력하고 그런 다음 바로 제게 돌아오세요.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징후들 아래의 층 위로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징후들은 표면에 보이는 것을 알려주지만 제가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표면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대해 그것이 당신이 지고 있는 것을 지닌 사람에게 왜 진짜이고 특별한 위험의 순간이 되는지입니다.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선택받은 사람들, 특정한 무엇인가를 위해 지어졌고 그 어떤 것에 대한 언어를 가지기도 전에 오래전에 그들 안에 예치된 사명의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돌파구에 가장 가까울 때 매우 특정한 취약점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에 가까울 때요. 당신의 사명에 대한 방해는 당신이 길을 잃었던 수년 동안 가장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견되기 직전의 시기에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이렇게 생겼어요. 당신은 신실했습니다. 참을성이 있었죠. 당신은 숨은 곳에서 그 일을 해왔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과정이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그 과정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함이 당신이 누구인지의 구조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마침내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나면 당신은 그것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본능적으로. 즉시 긴 기다림을 통해 저장된 모든 것에 전력을 다해서요. 그 문이 진짜가 아닐 때조차도 당신이 손을 뻗는 것이 당신이 기다려온 것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조품일 때조차도요. 운명의 정확한 옷을 입은 산만함, 정확히 잘못된 순간에 도착하지만 정확히 옳아 보이는 기회, 관계, 연결, 생각, 열린 문, 이거야, 이 순간이야. 기다리는 걸 멈추고 지금 움직여 라고 말하는 무언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는 당신의 특정한 갈망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언어 중 가장 위험한 언어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손을 뻗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을 부르는 것에 반응하도록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의 사명에 대한 방해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고 있는 것을 지닌 사람에 대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영적 공격은 결코 정면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열림입니다. 그것이 이번 토요일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그 본질이 명확하게 표시된 채 도착하는 무언가도 아닙니다. 거짓된 열림입니다. 당신이 구해왔던 것의 언어를 입고 있는 답의 모조품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 거짓된 열림은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전체 구조입니다. 그것은 안도처럼 느껴질 거예요. 확인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분별력을 우회하는 형태로 도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분별력은 긴 시기에 의해 지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굶주림에 직접 말을 걸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늘에 구해왔던 것의 소리를 비범한 정밀도로 모방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제가 이제 줄 것, 이 순간이 요구하는 특정한 종류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에 손을 뻗을 것이고 그것은 당신에게 진짜 무언가를 대가로 치르게 할 거예요. 당신의 영원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르심도 아니죠.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 안에 예치된 그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시기입니다. 당신의 추진력이죠. 당신이 이미 수년의 신실함으로 값을 치른 그 몇 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어요. 당신은 그 우회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것은 층위 아래의 층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번 토요일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묘사한 것에 특별히 취약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영적 실패도 아니에요. 그것은 형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검토하거나 수정할 능력을 가지기 훨씬 전에 당신 안에 형성된 무언가예요. 이미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무나 첫빛의 시기를 향해 뻗어가는 묘목이 아니라 수십 년간 땅에 자리 잡은 나무를요. 뿌리가 깊은 풍파를 겪은 더 작은 나무들은 완전히 땅에 쓰러뜨린 폭풍우를 살아남은 그런 종류의 나무죠. 그 나무를 볼 때 당신은 그 높이, 그 수간의 확장, 줄기의 너비, 공간으로 뻗어가는 가지들의 도달을 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은 뿌리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뿌리 체계가 진짜 나무이기 때문이죠. 땅 위의 부분은 단순히 뿌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그 체계의 열매예요. 당신이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 대부분 너무 이른 시기부터 선택할 수 있었던 시기보다 훨씬 이르게, 공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르게 무언가가 그 뿌리 체계에 깊숙이 들어와 참이 아닌 메시지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과 근원에 따라 그 메시지는 다른 형태를 취했죠.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이 공간을 차지할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메시지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갈망이 너무 크고 너무 주제넘으며 큰 것들을 바라지 않게 된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이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너무 과하다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암시였고, 영적으로 겸손하게 행동하는 길은 자신을 더 작게, 더 조용하게, 더 다루기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었죠. 뿌리가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뿌리는 항상 메시지를 듣습니다. 뿌리는 어둠 속에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나무는 자랐습니다. 나무는 충실했습니다. 나무는 제철에 열매를 맺었고 주어진 모든 폭풍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뿌리 체계에는 한 가지 자세가 있었습니다. 미세한 기울기, 보상각, 진실하고 신성한 갈망에 부분적으로 동기부여된 그리고 오랜 아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존재가 정당화되고 당신이 속해 있으며 당신이 지닌 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 아픔에 부분적으로 동기부여된 뻗어나가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자세, 뿌리 속의 그 보상적인 기울기가 바로 거짓된 기회가 작용하는 방식이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기회는 단순히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확인을 약속합니다. 봤어? 네가 남기로 한 건 옳은 결정이었어. 넌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 드디어 내 차례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래전 그곳에 놓인 형성을 간직한 뿌리체계는 그 약속의 근원이 신뢰할 만한지 마음이 검토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 메시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성이 완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뿌리 형성이 드러나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 부서졌는지를 보여주어 당신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무가 되어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신의 뿌리에 있는 기울기를 발견하고 그것이 다루어지도록 허용하는 나무는 폭풍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기울기를 결코 발견하지 못한 나무는 계속 살아남지만 계속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에서 기울어진 나무는 아주 미세하게라도 수간이 완전한 너비에 도달하면 그것이 설계된 대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잠시 그 말과 함께 있어 보세요. 오래된 형성을 지니고 있던 당신 안의 부분에 닿도록 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보상하고 있었는지 모른 채 기울어져 왔던 당신 안의 부분에 가라앉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번 토요일 이후에 올 것들은 당신이 똑바로 서 있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써서가 아니고 강함을 연기하는 것도 아니며 어떤 것에 맞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똑바로 뿌리 내린, 보상하지 않는, 뿌리채기에서 바로 세워져 폭풍의 인정이 지탱하는 데 필요 없는 나무 말입니다. 만약 그 이미지의 무언가가 당신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곳에 가라앉았다면, 만약 나무와 뿌리와 기울기가 당신 내부 어딘가에 내려앉아 이름 불리움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곳에 도달했다면 댓글에 보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연기로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식에 대한 증인으로서죠. 그 세 단어를 입력하는 행위는 이 순간을 당신 자신의 기록에 영구히 만듭니다. 그것은 뿌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던 지점을 표시하죠. 보았습니다라고 입력하고 나면 바로 제게 돌아오세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 온 목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대한 경고는 실제하지만 준비는 공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방향 설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가올 것을 견디어내도록 도울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금요일 밤의 봉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 눈을 감기 전에 만약 금요일이 밝았다면 오늘 밤 또는 토요일이 오기 전 밤에 일부러 단순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양손을 가슴에 평평하게 올려놓으세요. 이마가 아닙니다. 깊은 것들이 사는 곳 가슴 위에요. 그리고 소리내어 혹은 방이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면 숨의 고요함 속에서 이 세 가지 선언을 말하세요. 나는 우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산만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답에 얼굴을 쓰고 있지만 내 답이 아닌 것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한번 말하세요. 완전히 의미를 담아서요. 그런 후 그것을 당신의 삶이 붙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부터 당신의 삶을 붙들어 온 그 손에 맡기세요. 당신은 벽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일이 올 때 필요한 방향으로 분별의 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거짓 신호가 도착할 때 조정은 이미 되어 있고 도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요일 밤의 봉인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더욱 단순합니다. 토요일 당일 한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몇 시에 오는지, 정확히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의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무언가가 도착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긴급성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죠. 지체가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실천법은 이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멈추세요. 영원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비 상태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죠. 깊게 숨 3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숨 속에서 당신은 한 가지 특정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하는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오랫동안 그것을 갈망해 왔다면 모든 것이 실제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질문은 더 단순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을 받기 위해 내가 나 자신보다 작아져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설계된 것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당신이 줄어들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서두를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아는 부분을 무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당신의 정확한 치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을 압축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기회는 항상 당신에게 작아지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분별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라고, 긴급한 기회를 위해 조용한 아는 것을 침묵시키라고요. 진짜 기회는 당신이 온전히 도착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숨을 쉬세요. 질문하세요. 뿌리에서 답이 오도록 하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이 메시지 전체를 통해 조용히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아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평범한 방식으로 지친 상태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피로를 지니고 들어왔습니다. 잠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 아래에 사는 그런 종류의 피로죠. 보이는 돌아옴 없이 숨겨진 장소에서 수년간의 충실함으로부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에 무게를 지니고 있어서 주변에서 더 적은 것을 지닌 사람들이 더 빠르게 움직여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아서 오는 그런 피로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어딘가에서 당신은 묻고 있었습니다. 사적인 시간에 당신이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이 실제하는지, 그 부르심이 과연 실제했는지,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감지해온 것이 진실한 확신인지, 정교한 자기 기만인지를요. 저는 당신이 이것을 직접 듣고 이 메시지가 끝난 후에도 간직하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길이는 부르심의 부재를 나타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가장 오래된 숨겨진 발전의 계절들은 가장 구조적 온전성을 요구하는 사명들을 위해 예비됩니다. 당신은 얕은 기반 위에 위대한 기초를 요구하는 것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기초 작업은 그 위에 설 것들 모두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시적인 격려로서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로서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숨겨진 준비의 계절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면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더 길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길게, 그것은 당신이 잊혀졌거나 제쳐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것이 정확히 그만큼 오래 제대로 형성되기를 요구하는 기초를 필요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선택받은 자들에게 긴 준비 계절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납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간신히 알아차리는 부드러운 희미해짐 속에서가 아닙니다. 긴 겨울이 끝나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특정한 아침에 특정한 빛의 질감으로, 그것 이전의 모든 아침과 다른 방식으로요. 그리고 위험, 진짜 위험, 어떤 토요일의 어떤 거짓 기회보다 더 큰 위험은 당신이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너무 형성되어 기다림이 끝나는 아침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내의 훈련에 너무 길들여져 인내의 계절이 완성될 때도 계속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확인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의 무시할 뻔했던 평범한 순간에 3주 전에 도착한 표적을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열려있고 열린 채 서 있는 문을 통과할 허락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마지막 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토요일은 마지막 문이 올 때 그것을 알아볼 당신이 사용할 도구의 시험입니다. 당신의 분별력, 당신의 내부 조정. 거짓 기회가 당신이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고 있을 때조차 거짓 기회의 깨끗한 아니오라고 말할 당신의 의지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번 토요일을 통과한다면, 그리고 저는 당신이 통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당신에게 닿았죠. 만약 당신이 이번 토요일을 통과한다면 당신이 보여준 그 분별력이 정확히 실제로 오는 것을 받을 분별력이 될 것입니다. 토요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토요일은 목적지를 받을 도구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말을 들으세요. 시험은 끝이 아닙니다. 시험은 진짜 것에 대한 마지막 준비입니다. 그리고 진짜 것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피로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잠이 고칠 수 있는 그 피로가 아닙니다. 잠의 수준 아래에 사는 피로입니다. 작았던 계절들을 통해 큰 어떤 것을 지니고 와서 생긴 피로입니다. 숨겨진 장소에서 너무 오래 믿음을 지켜와 그 숨겨진 장소가 준비방이 아니라 연구 주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사람의 피로입니다. 그 피로는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가 최종 깊이에 도달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자신이 지니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에 완전한 무게를 느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준비에 충실히 머물러 온 사람들에게만 오는 특정한 피곤함이 있습니다. 일찍 떠나는 사람은 결코 그 특정한 피로를 지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머물렀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물렀기 때문에 기초는 필요한 깊이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피로는
준비의 마지막 서명이지 끝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몇 분 동안 이번 토요일을 훨씬 넘어서도 당신이 간직할 것이라고 믿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고는 실제하지만 경고 아래에 있는 초대는 경고 자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확인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보는 누군가의 말, 계절의 표적, 열린 기회, 인정.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고 당신이 지니고 있던 조용한 질문을 해결해주는 돌파구요. 그리고 그 확인받기를 기다리는 자세는 그것이 인내하고 충실하고 영적으로 적절했을 때조차도 당신을 외부 확인 근원을 향한 방향 설정 상태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이 요구해온 확인을 제공하며 도착하는 어떤 것 쪽으로 뿌리 체계가 기울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험 아래서 경고 아래서 외부의 확인에 의해 인정받기를 그만두고 이미 확인된 자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만하게가 아닙니다. 남은 일이나 다가올 성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요. 그러나 당신 안에 놓여진 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놓여졌다는 그 고요하고 뿌리 깊은 지식 안에서입니다. 그것은 이번 토요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진실입니다. 이번 주에 보이는 돌파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진실된 부르심입니다. 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진실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어떤 인간도 알기 전부터 진실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모든 인간이 그에 대해 가졌던 의견을 잊은 후에도 진실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되어감은 세상의 나머지 부분이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을 따라잡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진실을 당신의 뿌리책에 깊숙이 내려가게 하십시오. 가장 오랫동안 그 질문을 해온 당신 안에 그 부분에 도달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누군가의 얼굴이 당신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던 바로 그 순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 당신이 깊이 아는 누군가, 이 똑같은 무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짊어져 온 누군가입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결과가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머물러야 했던 자신만의 숨은 장소에서 신실해 온 누군가입니다. 당신이 알아보는 그 같은 경계심으로 이른 새벽에 눈을 뜨는 누군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걱정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조용해져간 누군가입니다. 자신의 형성 과정에서 생긴 자신만의 기울기를 뿌리체계에 지니고 다가오는 것을 이해할 언어 없이 자신만의 토요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그 사람이 방금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이 받아야 할 바로 그 시간에 당신에게 도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그것을 앞으로 전달하도록 정해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추천하는 콘텐츠로서가 아닙니다. 한 통의 전달물로서입니다. 방금 나타난 그 얼굴의 주인에게 보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정해진 사람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 안에 무언가가 당신의 영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당신의 일부가 정보를 넘어선 방식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면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지표로서가 아닙니다. 측정치로서가 아닙니다. 하나의 신성한 동의로서입니다. 여기서 명명된 것이 올바르게 명명되었다는 동의입니다. 표징들은 진실하다는 동의입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동의입니다. 토요일이 판결이 아닌 문지방이라는 동의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누름이 당신 안에 이미 있음을 아는 예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끝나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나는 그 사람입니다 라는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연극으로서가 아닙니다. 영적 자만으로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놓인 부르심과 당신이 이 메시지에 가져온 듣는 행위 사이에 형성되어 온 것에 대한 확인으로서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예치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떠났어도 용서받았을 긴 준비의 시기를 끝까지 머문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분별력이 봉인되고 뿌리가 곧게 선 채로 이번 토요일을 맞이할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가 당신을 찾아야 할 정확한 시간, 이 명령이 당신에게 필요했던 정확한 시기에 찾아낸 그 사람입니다. 천천히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이 이 메시지 전체 동안 당신의 영이 이미 조용히 해왔던 일을 하게 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입력하고 뿌리 체계부터 아래까지 그 의미를 느끼십시오. 이 메시지는 당신을 두렵게 하도록 설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첫 단어부터 그것은 당신을 견고하게 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전에 도착한 한 증인의 말이었습니다. 와서 말하는 나는 당신이 지닌 것을 봅니다. 나는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연극이나 위로가 아니라 확신인 그 종류의 알무로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